네, 안녕하십니까. 참진치과 기공소 소장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교합면 해부학의 6강 이상적인 교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상적인 교합 유형이 뭘까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할까요? 크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양측성 균형 교합, 그리고 편측성 균형 교합, 군기능 교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상호 보호 교합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지금 이 자연치가 과연 턱을 뭐 오른쪽 왼쪽 뭐 전방 이렇게 돌렸을 때 정말 모든 치아가 다 닿고 있느냐, 그거예요. 다 닿고 계세요? 우리가 턱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발란싱이라고 하죠. 그 보철을 만들어 줄 때, 그때 우리는 교합기에서 전방 운동할 때 전방이 닿고 후방이 다 닿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하지만 본인의 구강은 그렇게 닿을까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턱을 앞으로 내밀면 전방이 2개가 돼요. 안 닿고 있어요. 그리고 측방을 한다? 측방을 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 다 닿긴 닿아요. 어떻게 해서 닿냐면 치주인대가 자기네들끼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위치를 찾아서 가요, 치아들이. 근데 그것도 어느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완전 위에 치아와 밑에 치아가 위에 치아가 너무 이제 협축으로 기울었다 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합기에서 만들어 줄 때 우리가 턱을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균형 측의 협축 교두가 그 하악의 그 작업축 교두에 닿아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협축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게 닿을까요? 안 닿죠. 안 닿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보철이 자연치를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은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자연치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교합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맞지는 않는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주냐? 그것도 우리가 유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풀발란싱해서 입으로 딱 넣었을 때 그게 100% 맞을 수 있을까요? 잘 없어요. 잘 없어. 뭐 임상적인 데이터를 워낙 많이 가지신 이런 소장님들은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지만 보통 교합 조정이 들어간다. 만약에 풀발란싱으로 해서 교합기에서 풀발란싱으로 해서 입에 딱 넣었는데 교합기 그대로 간다라는 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겠죠. 정말 잘하는 기공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자가 그렇게 시키는 거겠죠. 아니 이렇게 전방으로 내밀려고 하는데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러면서 임의대로 촬영을 하든지 뭐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과정은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상적인 교합 규형의 이제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세 가지: 양측성 균형 교합, 그 다음에 편측성 균형 교합, 그리고 상호 보호 교합. 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교합면 해부학은 국시 과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도 광교위치 기공학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제 기공학에도 나옵니다. 총위치, 그리고 국소위치 기공학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합면 해부학은 시험 과목이 아닌데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 국시 시즌이 되면 지금은 너무 길죠, 그죠? 사실 국시 시즌에 제 영상 1장부터 7장까지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정주행 하시면 교합면 해부학은 사실 마스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많다. 뭐 요청을 하시면 국시 전문으로 뭐 요약을 하겠지만 뭐 어차피 교합면 해부학은 국시 과목이 아니니까
그냥 나머지 이제 7장이 남았죠, 그죠? 그냥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1장부터 7장의 그 재생 목록 순서대로 그냥 재생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주 보는 게 가장 좋고, 뭐 보시면서 필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계속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듣고 보고. 그 외에는 나올 게 없거든요. 자신합니다. 예. 국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전국 모의고사 때도 1등 했어요. 자, 양측성 균형 교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중심 교합일 때뿐만 아니라 오타가 있네요. 뿐만이 아니고 측방 운동 시 작업 측과 균형 측이 모두 접촉되는 교합이다. 대표적으로는 종이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이게 다 제가 구글 스케치업으로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만 잘랐어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작업이 많았습니다. 중심교합을 앞에서 보면 이렇죠. 이런데 이제 측방을 이제 사진처럼 턱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균형측은 전내 하방으로 움직이고 과두를 후측으로 이렇게 후상방으로 이제 움직였다. 움직였을 때 균형측 교합일 때, 양측성 균형 교합일 때 측방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작업측은 이렇게 뭐죠? 상하의 비기능 교두와 하악의 기능 교두가 모두 다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균형측은 뭐죠? 상하의 기능 교두가 하악의 기능 교두가 모두 닿게 하는 거. 이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이게 뭐 교두와 교두가 끝날 때 이 지점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합기 측방을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하시는 분들, 특히 저도 그렇고, 저는 측방을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측방을 0.5도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교합을 맞춰요.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기공료도 비싸게 받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 소장님, 배열값 비싸다. den처값 비싸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뭐 다른 데는 그냥 교합기를 이제 치아랑 치아 사이에 그 교합지 놓고 쓱쓱 밉니다. 그러면은 안 닿는 곳은 교합지가 안 묻을 거고, 그리고 닿는 곳은 이렇게 묻으니까 닿는 곳을 쳐서 이제 모든 먹지가 이렇게 닿게 하는데, 먹지도 오류가 있어요. 교합이 되지 않는데도 묻는 곳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냐? 산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교합지가 들어갑니다. 밀면은 분명히 이 그루브 쪽에는 교합지가 묻지 않는데도 교합지는 어쨌든 종이니까 묻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걸 칩니다. 더 깊어져요. 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비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측방도 전부 다 0.5mm씩 돌려가면서 CO를 다 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떻게? 양쪽 모두 다 오른쪽 측방, 왼쪽 측방 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그 0.5mm 그 고정하는 나사를 풉니다. 그 무언가를 풀어요. 풀고 이제 제가 움직였을 때 이제 전부 다 0.5mm씩 다 CO를 맞춰놨으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측방 이렇게 봐요. 양측성 균형교합 이렇게 다 봅니다. 전방도 그렇게 보고. 구강 내에서 맞지 않을 확률이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구강 내 운동과 체어 타임이 그나마 짧을 것이다. 짧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den처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위치죠, 그죠? 근데 총위치가 우리가 실컷 이렇게 양측성 균형교합으로 맞춰줬지만, 자, 원장님이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밥을 먹을 때 양쪽으로 음식을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죠? 개폐 운동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측방으로 웬만하면 먹지 말고. 뭐 때문일까요? 자, 이렇게 실컷 다 해줬습니다. 턱을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게 해줬어요.
근데 왼쪽에 뭐 음식물이 뭐 예를 들면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로 쳐요. 물었어요. 그럼 여긴 뜨죠? 뜨면 어떻게 되죠? 여기 툭 떨어지겠죠, 그죠? 안 떨어지는 틀니도 있어요. 뭐 BPS 작업이라든지 뭐 오딕 덴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떨어집니다. 워낙 모델 그것도 뭐 모델이 인프가 완벽하게 떠졌다는 전제하에 그 인프의 모델이 완벽하게 인기가 됐다는 전제하에 얘기지만 잘 안 떨어집니다. 완전 흡착식이죠. 걔네들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보통의 덴처들 우리가 그 자키로 하는 거 있죠. 보통의 덴처들은 한쪽을 보면 한쪽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얘기합니까? 양쪽으로 씹어라. 양쪽으로 웬만하면 그리고 개폐 운동으로 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그리고 선고지 했죠. 덴처를 들어가는 환자한테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고기 먹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니로 라면을 끊기 힘들 겁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전치부가 완전 닿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조정을 잘못 해버리는 바람에 구치부보다 전방에 나서 맞는 이 교합력이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후방 쪽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라면도 잘 못 드실 거나 뭐든 안 좋은 거라 다 얘기해요. 그리고 틀니를 끼면 음식이 맛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뭐죠? 우리가 맛을 혀로만 봅니까? 아니에요. 라면을 뜨거울 때 먹을 때는 식을 때 먹을 때는 맛이 다르죠. 그 왜 그럴까요? 열도 맛이다. 뜨거운 거 먹을 때는 뜨거워야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덴처는 레진인데 열 전도율이 피부랑 똑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맛이 없다. 그래서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 피부 점막들도 다 자기네들이 그 치아를 보호하고 중립대를 형성하고 이런 임무도 있지만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열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덴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게 덴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프레임이 들어가서, 프레임은 어쨌든 레진보다는 열 전도율이 빠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근데 적응증이 있겠죠. 구개골이 강해야겠죠. 구개골에 뭐 그 꺼짐이라든지 본이 빨리 이제 내려앉는 사람들은 계속 릴라이닝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메탈로 해줬다 해봐요. 불리하죠, 그죠? 그것도 이제 본 골에 그 타입에 따라서 레진이 들어가느냐 메탈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다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편측성 균형교합입니다. 편측성 균형교합이 뭐냐? 뭐 보통 이제 군기능교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측방 운동 시 작업측 교두는 서로 접촉하고 비작업측 교두는 뭐 이게 된다. 작업측 뭐 균형측 교두는 이게 되는 교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중심교합에서 전면을 이렇게 봤는데 자, 이렇게 측방을 했단 말이죠. 측방을 했을 때 작업측은 이렇게 작업측 교두끼리는 맞닿고 있고, 그리고 균형측 비작업측 교두는 이렇게 뜨는 거, 이게 편측성 균형교합입니다. 뭐 어떨 때 이렇게 만들어 주냐? 제가 뭐 그 전에 여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하악 케이스입니다. 하악만 만들든지 뭐 상악도 괜찮지만 하악을 예로 들게요. 하악이 파샬 덴처 구치부만 하는 이제 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대합치는 뭐로 올까요? 대합치는 뭐 그 사람의 자연치를 꼽아서 옵니까? 아니죠. 모두가 석고입니다. 석고인데 위아래가 풀덴처든지 위아래가 풀포세린이면 균형측 측방 운동을 할 때 균형측과 작업측, 뭐 작업측 때문에 뭐 균형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작업측에 있는 교두를 쳐가지고 이걸 맞추던지, 아니면 균형측 때문에 작업측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균형측 그 위에 거라든지 이런 거를 치면서 조절할 수가 있죠. 밸런스 있게. 하지만 우리가 석고를 아무리 친들 그게 구강 내에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다. 이 상하골이 이제 석고라는 전제하에 하악을 이렇게 했는데 측방을 돌려보니까 균형측이 너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측에서 칠 수는 있겠죠. 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쳐가지고 포세린 같은 경우는 메탈이 비칠 정도로 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레진치예요. 레진치도 막 쳤어요. 레진치 기둥교도 막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CO 없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A 컨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균형 측이 덜 벌어지는 한에서 작업 측이 구치부가 다 닿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편측성 균형 교합, 군기능 교합이다. 이거는 원장님들이 알아요. 원장님들 자체가 이거는 균형 측 그 양측성 균형 교합으로 맞출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때는 의뢰서에 적어 와요. 뭐라고 적어 오느냐? 편측성 균형 교합. 글이 기니까 뭐라고 하죠? 군기능 교합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 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전화해야죠. 전화해서 이거 파쇄덴처 측방하니까 균형측이 너무 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쪽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진료실에서 조금 수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에이 이런 실력 없는 기공사를 받나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게 맞춰주면 좋죠. 우리도 그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보이되 우리 선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는 진료실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면 그거에다가 욕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균형측 편측성 균형교합이에요. 자, 상호보호교합이 뭐냐? 상호보호교합은 교과서에서 보면 중심교합 시 구치가 접속하고 전치는 이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전방운동 시 전치만 접촉되고 구치가 보호된다. 무슨 말이죠? 뜬다는 거예요. 뜬다. 그리고 측방운동 시에는 견치만 접촉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된다. 이래서 견치 가이드 교합이다. 뭐다? 견치 유도 교합이다. 캐나인 가이드라고 합니다. 자, 전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제 밑에서 봤을 때 뭐죠? 전치부가 이렇게 이개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상호보호 이제 전방시 우리가 옆에서 보면 뭐죠? 턱을 앞으로 뺐을 때 전치부는 닿는데 구치부가 좀 뜨거나 아니면은 교합의 하중이라고 할까요? 하중을 전치부에 더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뭐 구치부가 닿을 수는 있지만 전치부가 좀 더 그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뜨거나 살짝 닿는다 이런 거. 그리고 측방시에 보면은 이렇게 견치만 닿게 아니면 견치에 하중이 더 많이 가게, 다른 데는 닿거나 아니면 살짝 뜨거나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상호보호교합입니다. 보통 이제 포세린에 많이 하죠. 책에는 포세린에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포세린이 약하니까. 하지만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세린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도 없게 만들 때도 있죠. 그만큼 웬만하면 이제 잘 안 깨진다. 웬만하면 버큐um 잘 들어가고, 그리고 파우더 자체가 요즘에 하도 너무나도 이제 치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안 깨진다. 잘 안 깨진다. 포세린입니다. 그래도 시험에서 나오면 상호보호교합은 포세린이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상적인 교합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양측성 균형교합, 그리고 편측성 균형교합, 그리고 상호보호교합. 양측성 균형교합은 우리가 턱을 좌우로 움직일 때 모든 구치부가 다 닿는 그런 교합이고, 편측성 균형교합은 작업측만 닿고 균형측은 뜨게 만드는 거고, 상호보호교합은
중심기압일 때는 전치부가 보호가 되고 이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방일 때는 전치부가 구치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측방할 때는 캐나인 가이드로 전치와 구치를 보호한다. 근데 요즘은 캐나인 잘 안 하죠. 옛날엔 캐나인을 많이 했죠. 왜? 가장 치근이 길고 튼튼해 보이니까. 하지만 요즘 원장님들은 잘 안 합니다. 왜냐? 진짜로 근데 견치가 많이 빠져서 오거든요. 그 감당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만들어준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의뢰사대로 만들었는데 아니죠. 그건 다 진료실에서 또 이제 그만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구치 가이드로 다 이렇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진의 치과기공 채널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공유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알찬 강의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